안녕하세요, 염려산입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영조대왕이 오늘의 빌런입니다. 사도세자 이야기는 그동안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아버지 영조가 뒤주에 자식을 넣어 죽인 얘기잖아 라는 결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아버지 영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뒤주에 가둬야 했는지 동기를 묻는 사람도 없죠. 영화 사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영조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영화는 관에 누워있다 눈을 치켜든 사도세자의 광기 어린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꽹과리 소리와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가 배경에 깔리고 긴 칼을 뽑아든 사도세자는 호위무사를 이끌고 비오는 궁을 가로질러 아버지 영조가 머무는 침전 앞에서 서슬퍼런 날을 세우며 멈춰서죠. 우리 모두는 사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사도세자는 8일간 제대로 먹지도 눕지도 못한 채 아버지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혀 27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여름의 땡볕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은 함께 타들어가죠. 왜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나는 그때 죽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까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영조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도세자의 자아가 심각하게 짓눌렸다는 심리학자의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심각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정신의학의 시선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라는 거대한 힘, 권위를 가진 존재가 슈퍼에고로 등장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준다고 말이죠. 따라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강박적이고 도덕적인 결백함을 추구하는 아버지 영조는 어린 시절 사도세자의 정신세계를 지나치게 억압함으로써 청소년기부터 사도세자를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만들었다는 빌런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영화에서도 실제 아버지 영조는 끊임없이 사도에게 지적을 합니다. 넌 옷 입은 게 이게 뭐냐? 너 술 마신 거냐? 등등. 옷차림이 이게 뭐니? 심지어 대리청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도세자는 오히려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창피를 수차례 당하면서 주눅들기도 하죠. 자신을 억누르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도는 점차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고요. 급기야 무려 100여 명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각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아끼고 보호해주었던 할머니 대왕대비가 서거한 후에는 상복만 입고 토구를 파고 들어가 무당과 도사들, 잡다한 무기들을 쌓아두고 매일같이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시게 되죠. 따르라. 아버지 영조는 아들에게 왜 그랬던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영조가 사도를 불러 꾸짖자 사도가 큰아버지 경종께서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영조는 이 대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영조를 괴롭혀온 트라우마이자 컴플렉스인 경종, 독살설을 사도세자가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는 사도세자의 충성심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영조는 안심했다고 하니 자식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 결과 어린 세자는 계속되는 정신적 불안과 공포, 분노 속에서 정신적인 병증을 얻게 되었고요. 병이 점차 심각해져서 피해망상이 점차 확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죠. 그녀는 사도의 곁에서 당시 상황을 조선왕조 실록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한중록이죠. 한중록에 기록된 내용이 워낙 자세하다 보니 2014년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에서는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이라는 논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사도세자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란 이유 없이 기분이 한없이 올라가는 조증, 그리고 한없이 가라앉게 되는 우울증,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꼼꼼하게 환자 히스토리를 청취하듯이 실록과 한중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세자의 병력을 추정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소년 시절 사도는 굉장히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만큼 영조도 사도에 대한 기대가 컸죠. 하지만 사도세자가 9살이던 1743년 9월 처음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8살의 나이에도 천둥이 치면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불안 증세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년 후의 기록을 보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가 안 되다 보니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확연하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 기록도 나오게 되죠. 이즈음부터 사도는 강박적 행동까지 심해져서 옷 한 벌 입기도 힘든 의대증이라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옷 갈아입다 갑자기 수가 틀리자 칼을 들고 수발 들던 나인의 목을 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격한 조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판단력 저하나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게 변했고요. 오프닝의 그 장면, 긴 칼을 들고 아버지의 침전으로 돌진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모반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이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의 컴플렉스나 강박 증상이 사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이 비극적인 결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수도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궁의 법도와 정치를 고민할 때 사도의 자유로운 영혼은 자유를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아들을 역적으로 몰 수 없어 뒤주에 가두었던 아버지 영조와 자유롭기 원했던 아들 사도.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조금은 특별했던 실제 역사 속의 빌런 영조와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